네, 자 한판 승부가 자랑하는 매주 금요일 2부 코너 한판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한판 클래스 시간은요 소설가를 만나보겠습니다. 7년 만에 신작 소설집 스마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 분이세요. 유머 감각과 또 공감력이 뛰어난 방송인, 또 재기발랄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 이렇게 또 사랑을 받고 계세요. 자, 소설가 김중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중혁 작가님이 우리 진 작가님 팬이셨다고. 네, 팬이라기보다 저희 스승님이시죠. 스승님. 왜냐면 어릴 때 이제 미학책을 보면서 예. 이분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다. 아, 그렇게 책을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TV에서 봤을 때 약간 깼어. 책으로 보는 게 더 나았다. 어떤 사람은 예. 책이 훨씬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예. 아닌 경우도 있는데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작가님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책의 네. 날카로움이 네. 방송에서도 그 날카로움이 여전하시더라. 네. 예, 한판 승부도 더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김중혁 작가님 모신 게 그 7년 만에 소설집을 내셨어요. 이제 스마일이라는 책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나 다른 에세이는 뭐 많이 발표했는데요. 네. 단편 소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기에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쌓아뒀다가 네.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거기 때문에 7년 동안 5편이라고 하면 굉장히 드문드문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제 발표하니까 독자들 반응이 아직은 출간된 지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진 않아가지고요. 예. 아직은 모르겠으나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매우 뜨겁군요. 재밌다. 심상치 않군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한판 승부를 통해서 더 잘 알려지면 좋겠고요. 자, 이번 이제 스마일에 5개 단편들이 있더군요. 저도 네. 이제 스마일 읽어봤는데 관통하는 주제가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각각의 단편을 쓰실 때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는 주제를 고민한다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맞습니까? 그 작가들이 특정한 주제를 관심 갖는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썼던 주제가 뭐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음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주제를 다루다가 이제 약간 나이가 살짝 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암묵적인 주제는 죽음이었고요. 실질적인 소재는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소재로 시작을 했는데 갇혀 있는 사람들. 하필이면 이걸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갇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절실한 주제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 소설에 보면 어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도 네. 있고 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등의 이제 폐쇄된 공간, 그런 걸 많이 네. 담으셨어요 보면. 그걸 담고 있는데 다들 폐쇄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네네 예.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이 소설에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스마일을 표제작으로 선택하셨어요. 소설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좀 가벼워보자. 그래서 스마일이라고 가장 보통 우리가 이제 김치처럼 이렇게 웃게 할 때 스마일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쩌면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웃게 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좀 웃겨보고 싶다. 그래서 스마일이라고 지었어요. 이 스마일이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깔깔 긋는 그런 스마일이 아니고 네. 그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는 거에 대한 영어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랩도 있고 뭐 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국어로 하면 뭐 크크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웃음이 있을 텐데 스마일은 그냥 이모티콘 이렇게 정도 그 정도의 은근한 미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 포복절도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렇죠. 읽고 나면 은근한 재미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온도가 좋아서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글들을 써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5편을 다 쓰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달라지셨나요? 보통 작가들은 어떤 주제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예. 스스로에게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어떤 건 답을 찾을 때가 있고요. 어떤 건 정리가 될 때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더 모르겠어요. 다 쓰고 나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죽음과 실질적인 죽음과 뭐 추상적인 죽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여전히 모르겠고 그 모르겠던 거에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가 답인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소설은 어떤 답을 얻기 위해 읽는 책은 아니잖아요. 네.
정보나 뭐 이런 책이 아니고 질문을 새롭게 던지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질문 던지셨다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지금 뭐 스마일에선 마약 운반상이 등장하고 차오에선 검출물 안전 진단사가 등장을 하고 네. 웬에선 왼손잡이 부족을 현지 조사한 학자 등 이제 직업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로 사람들 만나 취재를 하셔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순전히 작가님의 상상력 안에서 그래서 제가 벌어진 일인가요? 가짜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소설에다가 음. 실제인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닌 사실 여기 건축 안전 관리 뭐 이런 분도 비슷한 업종이 있지만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을 약간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마약 운반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긴 하지만 뭐 저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또 정말 안 만나셨습니까?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제 마약 운반상들은 연락 좀 주세요. 실제 제가 재미있었던 게 어떤 자료를 보다가 예. 영어권 자료를 보다가 비행기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밥을 안 먹으면 체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마약 운반하시는 분들은 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로 출가를 했죠. 그래서 보면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작가님이 관찰력이 뛰어나시다라는 그 한 문장에서도 그냥 그 한 문장이 허투루 있지 않고 네. 이게 아주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서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직업 세계도 아까 뭐 이제 마약 운반상이야 직접 경험 못 하시고 이제 뭐 공부를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그럼 하나의 직업을 거의 깊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우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텔레비전이나 어딘가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네. 저분은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어떻게 벌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진중권 작가님은 돈을 어떻게 벌고 코인을 전혀 안 하세요. 어디에 포션이 클까? 그런 점을 정기예금. 정기예금.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글을 써서 버는 돈, 뭐 방송 수입, 다양한 수입이 있을 텐데 예. 저 사람의 본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만의 팁인데 이제 문제집을 많이 봅니다. 그 시험 직업을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 시험을 맞아요. 쳐야 되잖아요. 네. 자격증 시험 문제. 네, 문제집. 그 문제집을 많이 사보고요. 그 문제집에 그 세 개가 다 들어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땡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직업을 보기도 하고요. 아. 실제 취재도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을 좀 했어가지고 예. 몇 주 전에 여기 고나무 기자도 나왔던데 같이 보셨군요. 이제 일을 했었던 기자거든요. 그러셔요. 예.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아마 작가로서 좀 많이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작가 그러니까 그 직업을 굉장히 많이 탐색했는데 탐정, 우주 비행사,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런 분들은 자격증 시험 안 보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요. 아 자료를. 네, 자료를 보는 수밖에 없고 실제 만날까 만나지 말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요. 실제 외국의 유명 소설가도 그런 자료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취재를 할까 말까. 네,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완전 정본이 돼버리잖아요. 네. 다른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난 그 사람 안 만났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상상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는 책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책이라고 안 하고 자료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창작한 내용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그런 소설도 많이 보고 책도 네.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예. 인터넷 서핑도 많이 하고요. 그 직업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보셨으니까 아 내가 좀 탐구를 많이 했지만 이 직업은 정말 독특하고 야 이건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될 만하다. 제가 이걸 사실은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첫 번째 소설이 좀비들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직업이 안테나 감식반이라는 직업이에요. 안테나 감식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업인데 아 그렇군요. 5차 측량원 뭐 이런 직업군인데 그 실제로 제가 이제 통신사 연구원을 만났는데 예. 그분이 하는 일이 지금 사라져버린 통신사인데 예. 전국을 다니면서 안테나 수신 감도 체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리나 안 들리나. 네. 그래서 없으면 기지국을 뭐 확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는 분인데 예.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데 너무 쓸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면서 혼자 다니면서
수신 감도를 체크한다는 게 너무 쓸쓸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누군가에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도 체크 기계를 기계를 보는 거죠.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상력 같은 게 어쩌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하루를 보낼 때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혹시 그 여태까지 탐구해 보신 직업 중에 야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겪어본 직업 그거 중에 요즘 많이 고민이 많으세요. 이 제가 직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소설가요.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네. 방송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돈을 좀 많이 포기를 하시면 포기. 야, 돈만 포기하면 할 일 많지. 근데 이제 두번 포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로는 이게 예. 글 쓰는 게 쉽기 때문에 소설가 뭐 나머지는 조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글이 안 써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글 안 써지잖아요. 그건 전 약간 핑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요. 네. 우리 작가님은 글 잘 근데 이게 써. 이야기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말빨 좀 하잖아요. 근데 소설가들 말하면은 저는 3시간 동안 한 마디도 못 하거든요. 이 구라가 엄청나요, 그냥. 예전 분들은 그러셨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러진 않고요. 네, 저도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황구라 뭐 이런 분들. 황모 씨의 아들 황성형 씨. 전설적인 분들이 예. 계셨는데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문인들이 이제 송년회 같은 걸 하면 예.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딱 마주치면 서로 갈라집니다. 서로 시끄러우니까. 자기 방송 먹으러 가요. 나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상대방도 말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피곤한 테이블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예. 김영하 씨도 구라 엄청나더라고요. 김영하 씨.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창작은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작가님은 그게 토용되지 않는 클리셰군요. 그 대부분 글을 쓸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기 시작할 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컴퓨터 그 노트북 켜고 딱 빈 보고 화면을 있으면 보면서 뭘 쓸까? 빈 화면을 보다가 스포츠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쇼핑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 손흥민이 몇 골을 넣고 네. 또 감독의 평가를 보고. 하이라이트 보다가 갑자기 그렇죠. 손흥민이 뭔가 새로운 그렇죠. 일단 골 영상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저 지금 너무 섬찟했던 게 예. 오늘 한판 논평을 적다가 한 줄 적고 진짜로 손흥민 경기를 손흥민 경기를 봤거든요. 보고. 예. 우리 대부분의 하루였어요, 그게. 예. 한골 작가들이 PK 유도 그다음에 퇴장유도. 그치? 가만히 계시고요, 작가님. 작가들이 또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도 하나 보지도 않습니다. 뭐 예. 프리미어리그, NBA, 뭐 또 그렇죠. KBO 다 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도 봐야 되고요. 몇 예.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어. 책상에 앉지 말고 아, 걸어 다니면서 글을 써라.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를 막 구상을 한 다음에 어떤 심지가 딱 잡혔을 때 예. 그걸 글로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 앉으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시간을 갭을 좀 줄이면 예. 글쓰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전철을 무작정 타야 됩니까? 전철도 좋고요. 선철. 원래 인간이 시각적인 동물이어 가지고 예. 흘러가는 풍경들 보면서 아이디어가 되게 영감은 또 떠오르거든요. 오르죠, 그죠? 영화 그 8마일 보면 네. 래퍼 에미넴이 그렇죠. 버스에서 랩 가사를 쓰거든요. 아, 지나가는 간판들을 보면서 예. 그 간판에 그 상호들을 보면서 라임을 막 짜는 게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곳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죠. 진 작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 성경책을 어머. 아니 성경책을 그게 무슨? 아니라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펼쳐서 눈에 다 들어오는 단어, 그다음에 또 펼쳐서 회개하라. 들어오는 단어에서 충돌시켜보고 뭐 이런 점괘로 이용하시는 그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연결될 때 다빈치 코드처럼? 나올 때가 저도 있고. 책점 같은 거 보거든요. 책점 이렇게 펼쳐가지고 오늘 5일이면 5번째 줄이 오늘 날 운명이다. 예, 그냥 작가님의 소신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예. 뭐 아이디어 막 여러 가지 하루에도 뭐 여러 개씩 떠오르고 변기에 앉아도 나올 때까지 여러 개 떠오르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엮어서 네. 이 결말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작가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를 골라내는 방송도 거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도 되겠다 싶은 그래서 분 많지만. 네. 초기에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막 떠올려 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니구나 알게 돼요. 한참 가다 보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아깝잖아. 근데 이거 버리기도.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까? 그때 이산이 이제 아니다. 작가의 집면목이 나오는 건데 버리다 보면은 이제 볼 때면 이제 요건 되겠다. 이제 약간 확률을 높이는 거죠. 한 80% 정도 되면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옆방으로 출근해서 아침 8시부터 뭐 몇 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서 노동처럼 글을 쓰는 스타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작가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그 산고의 고통 그러면서
밤에 글 쓰고 이런 그렇죠. 약간 이상한 올빼미죠. 낭만주의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원고제 쓰고 또 이렇게 네. 안 쓰고. 글 쓰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대에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저녁 때 자기만의 여가를 주 보내는 120시간만 쓴다. 그건 약간 부족할 것 같긴 아, 한데.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 편지 형식의 글을 써보라라는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뭘 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누군가 대상이 있으면 일단 바로 인사말을 하게 되고 근황을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일단 좋고요. 예. 그 제가 드리는 팁 중에 제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은 글을 쓴 다음에 글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단락을 날려버리면 글이 되게 좋아져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 첫 번째 단락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음. 되게 좋은 글을 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날려버리면 나 이해해요. 내가 애들 리포트 읽으면서 그러거든요. 네. 항상 내가 체크해 주거든. 네, 네, 체크해 주는데 항상 서문 있잖아. 내가 딱 한데 돼지꼬리 땡략해 다 네. 버려. 아, 서문을 다 버리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아하. 제가 글을 쓴 것도 돌아와 보면은 예. 첫 번째 단락 정도는 약간 불필요한데 장황한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딱 소설을 딱 했을 때 애초에 이제 딱 해가지고 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결론으로 갈 거야를 상정하고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나요? 큰 그림은 그려놔야지 안 그러면 완전 다른 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가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미리 설계도를 그립니다. 난 이런 도시와 이런 뭐 3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야. 다 짓고 나면 초가집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대로 되진 않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려놓고 가면서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옆길로 가는 방식? 저는 좀 딴 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미술사에 관한 책을 쓰라 그랬는데 네. 그 책이 결국 뭘로 나왔냐면 춤추는 죽음이라는. 제가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아, 죽음을. 근데 그 사실은 이게 글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 뭐안 좋은 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글들은 반성으로 끝나는 글들 있잖아요. 반성.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니면 그렇게 결론이 정해져 있는 글들보다는 가다가 글을 쓰면서 써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배우게 되거나 나아지는 과정이 보이는 글이 훨씬 좋죠. 과정이 나아. 옆길로 가더라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걸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걸으신 다음에 영감이 떠오르시면 카페에 가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그 카페에서 다 글을 썼는데요. 예. 왜냐하면 약간 적당한 소음이 있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예. 요즘에는 또 카페가 그 공부방 공부하신 같잖아요. 분들도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카페에서 글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이, 이 카페가 언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카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작가님은 또 이제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다 이런 호칭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보면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작가님은 그 책을 찢어서 그 벽에 붙이는 방법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만의 어떤 약간 그 책 판매 기술 같은 건데요. 책 판매 기술? 네, 책을 찢어서 많이 사길 바라는. 아 본인의 책을 찢어서. 네. 그 저는 책이 너무 신성시되는 걸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 책에 밑줄도 많이 긋고 뭐 생각도 많이 적고 예. 찢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은 그래서 한 두세 권씩 삽니다. 아. 그래서 어떤 책은 낱권으로 다 이렇게 분권해가지고 예.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예. 아름다운 그 도판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거기 책을 열었을 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찢어가지고 벽에 붙이면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책에 벽에 붙인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 음. 그 그림이 있는 책들은 자주 그러고요. 그림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 약간 찢어가지고 좋아하는 페이지를 붙여두면은 약간 계속 자기 암시를 할 수 있고. 제 책은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요. 책 딱 사면 이제 도판을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스캔을 하잖아요. 네. 안 붙여줘요. 왜 안 붙여줘요? 붙여준다고 약속만 하고 안 붙여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원래 잡지 만들 때 보면은 잡지 그 레이아웃 잡을 때 잡지를 페이지를 딱 벽에 붙여두거든요. 모든 페이지를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부가트 있거든요. 같은 느낌. 네. 그럼 작업실에 이렇게 붙여놨다 다 떼시고 또 딴 것도 네.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사진 붙여놓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오늘 딱 하루만 잘 살아볼까라는 에세이에서 보면 혼자서 잘 노는 법
노하우도 밝히셨는데 사실 혼자 잘 놀기 쉽지 않은데 그것만 한 30년 했거든요, 제가.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주로 혼자서 많이 잘 노시는 노하우가 좀 근데 있으신데 혼자 있어야 제일 바쁘지 않으세요? 네, 제일 바빠요. 그죠. 아 그러세요? 밤새 제일 집중하고. 혼자 있을 때 김성애 소장님 그러잖아. 그건 어디서 찾았어요? 아, 당연하지. 밤새 하는데. 무슨 이상한 딸기를 장난감들. 연결해서 치는 피아노가 있다고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희한한 걸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딸기를 그러시더라고요. 건반으로 사용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네. 혼자서 잘 노는 노하우. 그게 제가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영화나 뭐 다른 장르 예술들은 협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은 자료 주소 혼자 해야 돼. 뭐 다시 퇴고도 혼자 해야 돼. 모든 걸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자꾸 개발이 돼요. 아. 그래서 혼자 뭐 악기도 연주했다가 뭐 그림도 그렸다가 뭐 공놀이도 했다가 그걸 혼자서 공놀이도. 이제 작업실에 이제 그 곰곰 같은 게 있거든요. 파손되지 않는 그런 그런 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 줄넘기를 하다가 뭐 정말 바쁘고요. 음악 듣다가 영화 보다가 뭐 이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세요. 네. 아 그렇군요. 김성희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나면 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해서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팬데믹 네. 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건 어쨌거나 성향상 혼자 있는 상태도 충전이 더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가운데 충전이 되는 스타일 차이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게 뭐 내향성 외향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들도 혼자 있는 시간에 좋은 점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그렇죠. 그 불안함을 넘어서면 즐거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노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혼자 잘 노는지를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SNS를 하십니다. 들어줄 사람이. 그랬더니 누군가 그 얘기 30분까지 재밌었는데 30분 넘어가니까 지겹더라고. 집안에 핸드폰 금지 구역을 만들어 보자. 예,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방에 있으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침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안 들고 한다든지.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힘든가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 그냥 이북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종이책을 보면 훨씬 더 편리하고요. 이북은 아무래도 이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저도 모르게 쇼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에 있는 것들로만 뭔가 하다 보면 핸드폰 없이도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저는 예전에 이제 보좌관 하던 시절에는 목욕할 때도 전화기 들고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자영업자가 되고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반나절 정도는 실제로 그 통화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놓으면은 아무런 벨이 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파 어디 구석에 박아놓고 한 반나절 동안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세상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굉장히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난 평소에 그냥 전화를 안 받는데. 아, 섭외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건 이제 예, 갑이시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작가님 쓰신 글 중에 보면 하루 종일 반대로만 행동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내용. 그게 이제 혼자 노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손을 주로 쓰다 보면 왼손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왼손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밥도 왼손으로 먹고 글도 왼손으로 쓰고 그러다 보면은 왼손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늘 가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일상을 낯설게 만들면 그 속에서 창의력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면 사실은 익숙하고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없는데 약간만 틀면 뭐 방의 책상 위치만 약간만 바꿔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새로운 게 보이고 안 하던 걸 행동하게 되면 또 새로운 깨달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깨달음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래요. 재밌죠, 그죠? 예. 저 우리 김종희 작가님은 또 이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 대화의 희열 진행자로도 방송하셨었는데 그 작가로 하실 때와 이 방송 진행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아까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네. 때로는 이 광장으로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럴 때 방송이 되게 좋은 저한테는 자극제가 됐고요. 작가는 말을 많이 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작가는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어서 듣는 역할은 잘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작가님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경청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공감해주고. 촬영을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촬영 시간이 한 10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어렵죠.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이 하고. 마비가 막 와요. 왜냐하면 게스트가 한 명 있고 그렇죠. 그쪽을 10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엔 여기가 마비가 진짜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기네요. 그러니까 네. 녹화를 한 10시간 하고 예능이 그중에 원래 그래요. 그 좋은 거 1시간 분량으로 편집을 하는 근데 거군요. 쉬는 그러니까. 시간 뭐 다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예. 촬영하는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 될 텐데요. 예. 그 저는 하면서 느꼈던 건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 뭡니까? 저는 이제 능수능란하게 막 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찰찰찰찰스.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제가 만든 작가들은 다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방송에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말하고 단어를 세심하게 고르고 어떤 표현을 해야지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있는 풍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세심해야 되고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빨라야 된다는 방송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가끔은 그 이제 대화이열 촬영할 때도 네. 약간 나가뜬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대화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약간의 느꼈을 공백. 때. 네. 빈 공간. 네. 그 라디오는 그 맞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그렇죠. 사고지. 예, 저희는 5초 이상 하면 방송 사고여가지고 그렇죠. 저는 라디오는 그렇죠. 저희 아나운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마긴 한데 네. 그 공간을 잘 만드는 것도 참 기술인 것 같은데 그 많이 만나셨을 텐데 와 그럼 이 사람의 말하기 정말 좋았다라고 느끼는 상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때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뭐 아이유 씨나 예 이해합니다. 네. 아이유 씨, 예,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 기생충의 이정은 네. 배우 같은 분들 만났을 때 음, 실제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에게. 근데 촬영 중에도 진짜 내 얘기를 듣네 그런 싶은 게스트가 있어요. 대화이율은 대부분 잘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이유 씨나 이정은 씨는 정말 사석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내 얘기를 듣고 반응해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과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운 건 촬영을 한 5시간 했는데 방송 1시간이잖아요. 네. 날라간 게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아이유 씨는 저희도 꼭 모시고 싶은 분이시 때문에 갑자기 사심을 그 방송쟁이들은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예. 말도 안 되는 것도 골라가지고 그래서 출연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딱 보면 내가 아니야. 막. 아 그런가요? 약간 거리 두시나요? 방송쟁이들이. 아니 그 편집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 항상 내가 이제 소재가 된 느낌? 어차피 작품은 그들 거다라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또 그들의 어떤 시선으로 그걸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방송 출연한 사람은 기꺼이 그렇죠. 어떤 씬을 쓰더라도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유연한 그럴 자세 수밖에 갖고 계십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문장을 쓸 때 음. 문장을 수집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누군가가 그걸 약간 걸려하면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한 녹화본은 꼭 다 챙겨 보시나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녹화본을 잘 안 보는 분들 계시다는 얘기 전 자주 봅니다. 자주 보시나요? 재방송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문단에서 근데 이제 작가는 글로만 얘기해야 된다. 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방송 출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럴 때 뭐 가수는 노래로만 얘기해야 된다 해서 예능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식 과거에서 많이 좀 약해지긴 했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작가들도 다양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워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이 되게 얕고 넓게 알아요. 얕고 넓게 깊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는군요. 얕고 넓은 걸 좋아하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작가들이 좀 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송을 좀 꾸려 나가시는 분들은 작가들을 많이 섭외하셔라. 지금도 뭐 김영하 작가 같은 경우도 많이 출연하고 있고 예. 요즘에는 박상영 작가도 많이 출연하고 장강명 작가 뭐 이런 장금회 분들이 작가 많이 나가시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공감을 또 일으켜주는 그런 작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하면 잘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잘 듣는 건 뭘까요? 잘 듣는 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네. 약간 좀 살을 붙여주는 살을? 네. 공감해주면서. 예를 들면 교정까지는 아니지만 아. 교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약간
의미가 부정확하거나 예. 모자랄 때 예. 뭔가를 덧붙여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작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들어야겠네. 그 사람 말을 일단 잘 들어야지 잘 교열, 들어야죠. 교열해줘야 되고 네. 집중력도 필요한 것이고. 네. 예. 자, 소설 스마일을 7년 만에 갖고 오신 김중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작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 벌써요? 예. 그래서 이 스마일 네. 이 작가 우리 독자들이 많이 기다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바람을 전해주시면. 삶에서 큰 웃음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득 한 몇 초 동안 웃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순간이 일상에서 꼭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순간에 제 책이 함께하면 더욱 더 영광이겠지만 제 책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스마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2년여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방역을 또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기로 가는 마당에 네.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웃음, 스마일을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TV에서 뵀던 것보다 더 진중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따뜻하고 진중하셔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김중혁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